리액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롭스랑 맞죠? 프롭스랑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아마 리액트를 뭔가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요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프롭스는 뭐냐면 부모 컴포넌트. 여기서 컴포넌트가 뭐냐면 이런 JS 하나하나의 파일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JS가 있고 app.js랑 뭐라고 할까요? test.js가 있다 해볼게요. 테스트 JS 임의로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앱에서 어떤 데이터를 테스트로 넘겨주려고 해요. 그럴 때 부모 컴포넌트는 앱이 되겠죠?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인 test.js에게 값을 전달할 때는 props랍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어떤 유동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스테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값이 설정이 필수입니다. 자, 리액트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props랑 스테이트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props의 개념을 아마 크게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순수 리액트, 그러니까 클래스형 리액트를 배웠으면은 props랑 스테이트가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됐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훅이라는 걸 쓸 겁니다. 자, 여기서 훅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리액트 훅. 자,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훅의 개요라고 써있죠? 리액트 버전 16.8부터 리액트 요소로 새로 추가가 된 건데 이게 뭐냐면 리액트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형 리액트를 원래 썼었는데 클래스형 리액트를 쓰면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져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훅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클래스형 썼던 거를 이제 함수형으로 지금 보시면 함수형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근데 훅을 쓴다고 해서 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쓰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리액트 스테이트랑 생명주기 기능이라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연동을 해줄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개념을 딱히 무조건 알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리액트 클래스형 컴포넌트보다는 훨씬 쓰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간단해요, 쓰는 게. 그냥 이렇게 함수 이름 쓰고 함수 이름 쓰고 여기 안에다 리턴 바로 해서 이제 이쪽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함수 같은 거 기능 같은 게 쓰고 여기서는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이거 뭐죠? 그쵸, HTML. 리턴 부분에는 HTML이 들어가는데 자바스크립트랑 섞여있죠. 요런 게 가능해집니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는 훅을 쓰려고 합니다. 뭐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 쪽 회사를 가게 되면은 클래스형 리액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 자 보여드릴게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헬로 익스텐즈 뭐 컴포넌트 해가지고 렌더하고 뭐 콘스트 안에다 그다음 또 리턴하고 또 뭔가 이렇게만 봤는데도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함수형을 쓰면은 훨씬 이거보다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함수형을 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가 이제 use state라는 훅입니다. 훅. 요거를 써서 숫자 카운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자, 요렇게 지금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랑 얼핏 보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JSX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자바스크립트와 이제 HTML을 한 번에 겹쳐 놓은 것 같은 문법입니다. 요게 JSX. 특징으로는 꼭, 자, 여러분, div가 지금 하나 있고요. 하나를 또 쓰려면 요게 오류가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컨테이너로 하나 감싸 주셔야 돼요. 요렇게. 자, 가장 큰 태그로 하나 감싸 주신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쓸 거면은 이제 이거를 감싸줘야 돼요. 리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갈 거면 아예 괄호조차 사라지죠. 알아서. 그러니까 div 태그가 뭔가 태그 하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태그가 여러 개다 하시면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딱히 뭐 div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컨테이너를 크게 하나 감싸줘야지 오류가 안 난다. 그리고 또 하나, 자바스크립트를 표현하려면요, 요거를 요렇게 감싸시면 돼요. 이렇게. 주석을 작성할 때도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주석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서 요거에다 주석하고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주석이 이렇게 쳐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주석 쓰는 방법입니다. 주석 또한 여기 컨테이너 안에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바로 오류나죠? 큰 컨테이너 안에서 주석을 써주셔야 됩니다. 요게 JSX 문법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숫자 카운터, 가장 기본적인 예제 중 하나입니다. 숫자 카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state를 통해서. 자, use state를 일단 쓰려면, 자, 훅이죠?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use state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야, 어떤 그런 거 쓸 거야 라고 해서 임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import react 하고 use state 하신 다음에 from react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use state라는 훅을 쓸 준비는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 num 이라고 해볼게요. num 하고 여기 안에다 이제 기능, 저 정말 숫자 카운터가 될 그런 숫자들을 넣어줄 거예요. 변수 이름은 nu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버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버튼, 요거는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증가. 자, 잘 만들어졌는지 일단 한번 1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um이 없죠? 일단 0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시나요? 이거 좀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까지 하셨나요? 코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use state 일단 불러만 왔고요. 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num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안에 넣기 위해서 괄호를 한번 감쌌고, 그다음 버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버튼 이름은 증가예요, 증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만드셨죠? 그 다음 우선 자, 제가 여기다 함수를 하나 넣겠습니다. 함수 onClick을 하면은 어떤 함수가 들어갈 거냐면 on btn increase clicked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 함수는 어디다 만들어주냐면 바로 return이랑 앱 여기 중간 사이 있죠? 여기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드실 때는 const 하고 이렇게 한 다음 화살표 문법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함수 만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요거를 누를 때마다 뭘 할 거냐면 console.log에다가 이런 걸 남길 겁니다. 버튼 클릭댐.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보고 가실 게 이름이 되게 길죠? 그쵸? 그냥 이런 간단한 버튼 하나 만드는 건데 이렇게까지 함수명을 길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딱 이 함수명을 봤을 때 아, 이거 버튼 클릭하면은 뭐 증가하는 거구나 라고 딱 알 수가 있겠죠. 함수명은 딱 함수명만 봤을 때 아,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잘 되면은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좀 길더라도.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F12 켜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콘솔이라고 있죠. 엘리먼트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콘솔을 볼 겁니다. 콘솔. 자, 콘솔 창에서 증가를 했을 때 버튼 클릭댐이라고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증가를 할 때마다 버튼이 계속 클릭됐다 해가지고 14번 눌렀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까지 나오실까요 지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걸 누르면은 여기 안에 숫자가 증가를 해야 되죠. 자, use state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const 해서 자, 처음엔 num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기본 변수고요. set num set입니다. set. 항상 변수 이름 하나 써주고 set 뭐뭐뭐가 set예요. use state에. 그리고 뭐다? use state를 써서 값을 관리할 거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use state를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이 안에는 초기값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초기값을 0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num을 여기다 출력했을 때 당연히 0이라고 나오겠죠. 만약에 요거를 여러분이 초기값을 나는 0 말고 10부터 하고 싶어 하시면 1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다 A는 10 하고 예를 들어 A 플러스 뭐 10 하면은 이제 뭐 20이 되겠죠.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요게 변수 이름이에요. 이름. 변수 이름을 한 번에 두 개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는 num, 하나는 set num. 자, 근데 이 num이랑 set num의 차이는 뭐냐면 num은 기본 값,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값, 초기값 또는 바뀌어진 값을 의미합니다. set num은 어떻게 바꿀 건지. 자, 그래서 이 set num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num을 여기다 썼더니 10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A를 여기다 쓰면은 당연히 10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고 아무튼 초기값을 전 다시 0으로 해둘게요.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증가하면 됩니다. 증가.
그 전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